안녕하세요. AI 월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인공지능, 그것은 무엇일까? 라는 주제로 AI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했으며 AI를 분류하고 그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AI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이 생겨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I,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1956년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존 맥카시 교수가 개최한 다트머스 회의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인간처럼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목표로 시작했으며 이후 머신러닝, 딥러닝, 예측 분석, 규범적 분석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머신러닝을 통해 수많은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인공지능 시스템 스스로 학습하는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왜 중요할까요? 현재 우리는 기술의 발전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집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활용하고자 할 때 기계는 인간보다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하여 최상의 결정을 내리고 인간이 예상할 수 없는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정말 지능이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의 인공지능은 지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능이라고 보는 것보다 훈련 가능한 기계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은 흔히 사람들이 떠올리는 영화 아이언맨 속 인공지능 비서인 자비스처럼 자의식을 갖춘 지성이나 지능에 관한 기술이 아닌 발달된 데이터 분석 기술이자 고성능의 자동화 기술에 가깝습니다. 컴퓨터가 학습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최상의 결정을 스스로 찾거나 특정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학습을 한다 라는 표현은 컴퓨터가 창의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강아지를 훈련시키듯이 반복적으로 기계가 훈련된다는 뜻일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AI는 훈련 가능한 기계에 가까우며 지금의 AI 기술은 자의식을 갖춘 지능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데이터 분석 기술과 자동화 기술의 결합체이고 특정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훈련한 기기입니다. 컴퓨터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최상의 결정을 스스로 찾습니다. 예시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습니다. 주행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기 전에는 평범한 자동차에 불과하지만 학습이 진행된 후에는 데이터에 근거하여 자동으로 주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학습 방법 중 하나인 머신러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은 사람이 학습하듯이 컴퓨터에도 데이터들을 줘서 학습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얻어내게 하는 분야입니다. 1차 방정식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 y는 3x라는 함수를 컴퓨터가 모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컴퓨터에게 x값과 y값으로 1, 3, 2, 6 그리고
3, 9를 데이터로 주고 이후 학습이 완료되면 x값으로 8을 넣으면 컴퓨터가 학습된 것을 바탕으로 y값이 24라는 것을 자동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머신러닝에서는 1차 방정식 형태를 hx는 wx 플러스 b 형태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w는 가중치, b는 편향성입니다. 여러 데이터들을 통해 학습을 진행해서 가장 적절한 가중치를 찾아내서 식을 정립하도록 하고, 이후 다른 값을 넣었을 때 컴퓨터가 결과값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머신러닝입니다. 또 다른 인공지능 작동 원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메타학습은 적은 양의 데이터와 주어진 환경만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학습한 모델을 이용하여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이며, 새로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학습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연합학습과 프라이버시 보존 머신러닝은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완화합니다. 데이터를 중앙에 모아서 학습하는 통합학습과는 달리 각 기기에서 학습한 모델의 가중치만 취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지도 학습은 비지도 학습 기법 중 하나입니다. 다수의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원본 데이터로부터 레이블을 자동으로 생성해 지도학습에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영상이나 이미지 관련하여 많이 적용하며, 특히 이미지, 영상 등의 색상과 화질 복원 문제에 활용됩니다. 심층 강화 학습은 정답지를 주며 학습하는 방법과 달리 특정 행위를 했을 때 받는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학습합니다. 시행착오를 통해 경험한 정보를 토대로 보상의 누적 기대값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하며 학습합니다. 그래프 신경망 기반 딥러닝 알고리즘은 SNS 등에서 복잡한 연결관계와 상호 의존성을 그래프의 형태로 표현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생성적 적대 신경망 인공지능은 텍스트, 이미지 등 기존 콘텐츠를 사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생성적 AI로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지나 판별의 기능을 넘어 입력된 학습 데이터의 패턴을 익혀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화질 개선 등에 활용됩니다. 생성적 적대 신경망 인공지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생성자와 식별자가 서로 경쟁하며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만약 화가의 그림을 따라 그리는 인공지능이라면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을 생성자, 생성된 그림을 진짜 화가의 그림과 비교하는 것을 구분자라고 합니다. 생성자는 생성된 Z를 받아 실제 데이터와 비슷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도록 학습하고, 구분자는 실제 데이터와 생성자가 생성한 가짜 데이터를 구별하도록 학습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구분자가 실제 데이터와 생성자가 만든 데이터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